안녕하세요. 공포 공동체 라디오 수리 FM의 김주부 김준열입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요새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야기 혹시 소식 들으셨나요? 네, 주민이 자치하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주민자치라고 하는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긴지 또 어떤 굴곡이 있었는지 한번 오늘 짚어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이제 뜨내기가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실 분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시청 자치분권과에서 일하는 최정우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정우님이라고 부를게요. 네, 괜찮습니다. 예. 네, 저는 준열님으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아까 뭐 주부 하시던데. 주부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김주부 그렇게 불러도 되나요? 네네. 그렇게 김주부라고 불러셔도 좋네요. 네. 예. 진정한 주부로 거듭나는 게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 얘기를 오히려 더 하고 싶네요. 그러게요. 정말 주민자치 역사는 주부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새로운 해석인데요. 네. 근데 주부의 삶과 지역에서의 주부의 일상이 많이 조명되거나 주목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하이라이트 아래쪽에 그늘진 곳에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주민자치 역사에서 주부의 역사를 복원하는 그 과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동감은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아무런 감이 들지 않군요. 네, 이런 얘기는 아주 그냥 거대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로 남겨두고요. 일단 제 일상의 과제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정우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좀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는 일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군포시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단체가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기존에 해왔던 일이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이제 바뀌는 부분이 대표적인 게 시작하면서부터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주민을 대상으로 뽑긴 하지만 이제 면접 과정을 거치고 신청 접수를 받고 하는데 이제 주민자치회는 공개 추첨으로 추첨의 방식으로 누가 될지 모르죠. 제비뽑기처럼 이렇게 이제 추첨으로 뽑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도 만드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분과위원회가 있지만 주민자치회에서는 일반 주민도 분과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주민자치위원회, 그전에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뭐랄까요. 설명? 평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주민자치회하고는 다른 지점에 대해서 그게 어떤 건지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평가할 만한 지식은 없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럼 없는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이 원래대로 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동장을 주민들이 뽑았었죠. 동장을 주민이 뽑고 또 최초로 그러니까 지금 형태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같은 개념이 만들어진 게 어쨌든 제가 알기로 어떤 서울시에서 이렇게 전염병이 심하게 돌 때 주민들이 그 전염병을 어떻게 환자들을 치료하고 통제하고 그런 거를 어떤 한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다가 동사무소 같은 형태의 그러니까 주민센터 같은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주민들 치료하고 그런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중앙 집중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특히 이제 박정희 정권 때부터 흘러가면서 각 동행정구역이 만들어지고 그 행정구역에 이제 동사무소가 생기고 그 행정구역을 책임지는 행정 책임자가 이제 동장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이 동의 모든 어떤 사무와 동해 축제 행사 이런 것들 다 기획하고 진행하고 만들어 나갔죠. 그리고 주민은 좀 수동적인 형태로 그런 행사에 참여하고
같이 이제 뭐 지내고 했었는데. 그럼 질문이. 예. 예전에는 주민들이 그 동장을 투표로 해서 선출을 했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 그냥 지정이 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때까지만 하더라도 투표를 그러니까 지역 동장 투표도 같이 했어요. 네. 뭐 대통령 선거 투표처럼 그렇게 일일이 투표하는 기록 영상도 있습니다. 투표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박정희 정권 들어서면서 그런 투표 제도도 없어지고 행정이 그냥 맡아서 하는 걸로 바뀐 걸로 아는데 뭐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 산업화 이후에 또 이제 자본주의가 막 흥하면서 어쨌든 이제 사람들을 디바이드 앤 룰 쪼개고 이제 통치한다고. 그 영어 말고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디바이드 앤 룰 말고. 디바이드 앤 룰 말고 그걸 번역하면은 나누고 지배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뭐 마을의 관계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것도 쪼개지게 되고 또 마을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마을이 사라지면서 이제 개별 가정으로 또 핵가족화되면서 이제 다문화 그 대가족 같은 그 구조들이 이제 붕괴가 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지역의 이웃들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계기들이 점차 많이 사라졌던 게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뭐 그 시의 뭐 그러니까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저희가 손을 뽑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일상에서 가장 밀접할 수 있는 동에 대한 그 뭐 지도자, 동장은 이제 우리 손으로 뽑지 못하는 거죠. 이게 약간은 조금 그런 어떤 뭐랄까요. 나누고 쪼개고 뭔가 이렇게 지역에서 뭔가를 도모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어떤 의도가 반영된 게 아닐까라고 하는 내피셜 한번 더 줘봅니다. 그 김주부님이 일반 주부는 아니신 것 같아요. 상당히 그런 뭔가 그럴 듯한 얘기인데. 네네. 근거는 없고요. 그런 느낌은 좀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어쨌든. 행정에서 이렇게 뭐 축제를 하자 딱 정하고 주민들이 따라오면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주도적으로 이제 일하기 쉽게 이제 진행을 해오다가 그러다 이제 뭐 문민정부 들어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뭐 투표도 하게 되고 대통령도 이제 직선제에서 뽑게 되고 이제 뭐 투표해서 뽑고 뭐 그러면서 이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어떤 바람이 불면서 이제 1990년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동사무소가 아니라 이제 주민센터, 주민자치회가 주민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식의 어쨌든 행정 모델이 나왔죠. 모델 나왔는데 어쨌든 그거를 그때 급격하게 이제 주민센터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주민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싹 다 운영하고 만들어 나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앞서 나간 거잖아요. 진보적인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돌아보면 옛날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 기간을 거치고 어떻게 보면 또 원상 복구시키는 건데 그냥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이 뭐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인데 근데 워낙 모르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세월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들이 그러한 것들이 좀 사라졌고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촌락들도 변해가고 10년이면 이제 강산이 변하듯이 뭐 지역도 많이 달라지고 구성원도 달라지고 뭐 농촌 촌락은 거의 다 파괴되고 도시화되면서 도시화된 곳에서는 사실 이곳이 내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생기면서 근데 주민센터를 만드는데 주민자치회가 이걸 다 운영하는 건 어렵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행정에서. 그래서 센터를 만들었지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동장이 그 주민센터를 운영 권한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이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운영한다. 정도로 하면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쨌든 주민센터의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지 그러면서 좀 약간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이제 우리 살기 좋은 마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마을 예쁘게 잘 만든 거를 뭐 주민자치 박람회 같은 데서 발표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좀 이제 주민자치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자치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려는 바람이 일었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체감하는 그런 어떤 주민자치 역사는 직선제,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멀듯이, 직선제에서 주민자치, 오롯한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이 좀 먼 게 아니었을까 싶고, 저는 어쨌든 그 동의 그 장을 뽑는 뭐랄까요, 선택, 투표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있어야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뭐랄까 주인의식 같은 것도 마을에 생길 것 같은데 좀 그 약간은 요원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예, 매년 안으로라도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그런 어떤 동장을 직접 투표를 하고 또 경성도 붙이고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 장이 누군지 아마 이런 과정에서 조금 또 꽃피우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실제로 뭐 순천에서 이제 민간인 동장을 채용을 했었어요. 그 사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말한 부분이 거의 제가 알고 있는 건 다인데 어쨌든 네. 이제 동장이 5급이면 일반 네. 공무원 사회에서는 어쨌든 공무원 행정직으로 구급 공무원이 들어와서 네. 행정직으로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되게 뭐랄까 하여튼 꽃 같은 존재기도 하고 목표점이죠. 동장이. 네. 행정에서는요? 그렇죠. 행정에서는 그렇군요. 가장 보통 이제 구급 공무원 분들이 올라가서 행정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잖아요. 네네.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그런 행정 활동을 한 동의 수장이 돼서 그 동의 여러 가지 뭐 복지, 교통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동 주민들의 상황을 알아가면서 행정에 반영하는 역할이라.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뭐 김주부님께서 주민들이 동장을 뽑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약간 이제 저도 조금은 전 정리가 안 돼서 뭐냐면, 네. 전 행정은 행정대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민은 민대로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약간 거버넌스라고 섞이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도저도 아닌 모양새도 있는 것 같아요. 순천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네. 공무원을 네. 선출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일반인도 그런 관련 경력이 있으면, 네. 그러니까 대상자 뭐 후보자를 보면 자격을 보면 그런 이제 행정 공무원 역할을 네. 공무원이 하셨던 분 그런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마을 공동체 뭐 그 사회적 경제 이런 하여튼 마을과 협동조합 이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네. 지원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민간인 분이 한계동은 되신 걸로 알아요. 실제로요? 네, 공무원이 아니신 분이. 네. 근데 이제 그런 분이 되셨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이 와서 면접을 보고. 네. 그렇게 해서 됐는데, 근데 이제 저는 여전히 이제 그게 어쨌든 그러니까 행정의 영역 속에 민간인이 한 분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계는 또 뚜렷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그러겠네요. 하고. 행정에 대한 구조라든지, 그러니까 펼쳐지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손에 잡히지 않으시니까. 그게 있었고, 그리고 원래는 사실 이제 지역이 만약에 있다면 그 지역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예전에 뭐 이장님이나 네. 지역에 뭐 대동회 회장님이나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조금 시골이라고 친다면은 네. 예전에 촌락 공동체를 친다면 이제 그런 촌락의 어르신들이 계셔서 관과 어떤 일을 합의하고 해나왔던 삶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그런 촌락 공동체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네.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뭔가 더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민간인 동장까지로 가는데 이제 그 부분이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판단 아직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네네. 가는 방향에 맞는지 전 그것보다는 그냥 행정은 행정의 영역대로 일을 하는 거고 그 행정의 영역이 일을 정말 잘하는지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 지켜보고 또 바꿀 수 있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의 민의 목소리가 잘 모이고 민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뭐 주민자치회장이면 회장일 수도 있고 민간이 그룹이 성장을 하는 게 더 우선이지 그냥 이런 제도적으로 뭐 동장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하는 게 조금은 근본적인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그런 어떤 주민자치회가 조금 좀 뿌리까지 내릴 수 있다면 네, 어느 정도의 그 축적되는 시간이 이제 주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그 과정하에 어쨌든 뭐 대통령도 저희가 저희 손으로 뽑는 판에 나라 사람의 국가를 다 운영하시는 분인 거잖아요. 공무원이 아니어도. 근데 그게 그 패러다임이 저는 마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성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기능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행정 관료,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것들 보충해주고 지원해주고 함께 일을 해나가야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어쨌든 행정과 민간이라고 하는 그 이분법적인 어떤 것 속에 또 함정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뭐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대표성 그럼 누구에 줄 거냐. 이 부분이 조금 어떤 방식으로도 정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이 좀 생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말씀 충분히 행정의 역할과 기능은 따로 있는 것이다. 그다음 주민자치회의
그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좀 더 내실 있게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뭐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뭐 김주훈님 말씀대로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지만 네. 이제 그 순간이 지나가면은 사실 아무런 뭔가 이 사람을 뽑아서 이런 걸 할 줄 알았는데 네. 그런 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어쨌든 그런 수장을 뭐 우리가 뽑았다고 해서 보내놨지만 네. 그 사람이 우리 통제에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뭔가 더 어쨌든 뭐 선거철만 되면 어쨌든 그러겠죠. 그 동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바에 대해서 네. 공약을 하는 동장들이 나오겠지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런 시민사회랄까? 시민사회, 주민사회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그 부분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네. 정우님이랑 저랑 그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정말 시민사회, 예, 주민분들이 얼마만큼 건강한 예. 네, 건강이 구축되느냐, 예. 잘 이렇게 형성되어 있느냐가 예.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려면 정말 그런, 뭐랄까요. 그런 건강한 시민사회? 그런 시민사회의 그 시민들이 주민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예. 더 적극, 그러니까 뭔가를 정말, 내가 여기에 뜨내기가 아니라 주인으로 예. 뭔가를 애정어리게 좀 해야겠다. 어떤 그런 환경 같은 것들은 좀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까요? 그런 뭐 제도적인 명확에서 어쨌든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분과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한번 그거 한번 좀 그러면 정리해 주시죠. 그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뚜렷한 차별성. 이게 아니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이게 질적으로 다른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한 게 주민자치회입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총회라는 게 없었죠. 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1년 살림살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뭐 어떻게 돈을 쓰고, 또 우리 동네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랑은 서로 이야기를 잘 하고, 아니면 뭐 꼭 주민총회가 없더라도 주민들 얘기를 잘 듣고 그렇게 한 위원회도 있겠죠. 네. 하지만 어쨌든 공개적으로 주민들에게 우리 내년에는 주민자치회가 이런 활동을 할 것이고 주민들한테 물어보니 이게 진짜 문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주민들의 얘기를 직접 들으려고 하고 그러고 그런 계획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승인을 하는 주체가 주민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위원회 분들 뭐 한 30분 정도가 우리 내년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면 그분들이 그냥 결정을 하셨다면 네. 이제는 그런 부분을 어쨌든 주민들에게 최대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알게끔 해야 되고 그 주민들의 또 찬성 의사를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어떻게 보면 주민의 의견에 근거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이제 주민자치회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전에는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 행정과 주민자치위원회가 같이 뭐 이동에 필요한 일이 뭘까를 그냥 위원회와 행정이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자치회가 행정과 주민 사이에 있으면서 행정에서는 해야 할 일이 계속 있잖아요. 뭐 이 지역의 뭐 복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개발되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그런 계획들을 주민자치회 분들이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뭐 그렇거든요. 뭐 차량 뭐 주차 문제가 있어서 행정에서 뭐 협조 요청을 한다. 뭐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 뭐 지역 학교에, 그럼 뭐 지역 학교에 공문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역 주민자치회 이런 부분을 학부모들에게도, 왜냐하면 제일 반대가 심한 게 학부모들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주민자치회 분들이 학교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의 이제 학부모분들한테 행정에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주차난도 해소하면서 아이들이 안전해 주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봐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때 행정과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알아봤더니 아이들의 안전이 정말 중요한 가치고 차라리 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더 근원적으로 고민을 해볼까요? 해서 차를 줄이는 쪽으로 뭔가를 지역에서 한다든지
뭐 어때서 뭐 이동하는 뭐 공유버스를 한다든지 뭐 카풀을 더 확산한다든지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주민들과 만나면서 들어보고 하면서 행정과 여러 가지 어떤 도시 계획들이나 도시의 어떤 그런 변화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아, 그러네요. 어쨌든 제가 그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분과가 열려 있다는 거잖아요. 예. 예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부 위원들의 분과로만 예. 이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됐었는데, 저도 이제 대하동에 살면서 주민자치회 위원은 안 되셨지만 분과 활동을 해보겠노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변에 좀 있으세요. 아, 예. 네, 이제 그분들과 함께 분과 운영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공론장이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게 잘 활성화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예. 그런 좀 기대가 됩니다. 그 분과가 잘 활성화가 돼서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고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실제로 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온다면, 예. 네,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주민자치나 뭐 지방자치 활성화를 공부하신 교수님들의 이론이죠. 이론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론인가요? 실제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실제는 그러니까 이론이 분과를 그렇게 구성을 하고 분과를 개방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 분과에 들어와서 뭐 만약 분과의 이름이 지역 청소년 문제다 하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생겨서 그 논의에서 우리 동네 뭐 청소년들이 뭐 담배를 엄청 많이 피는데 네. 뭐 담배 뭐 피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뭔가 해결을 해보자고 해서 뭔가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렇게 진행되는 상상을 하고 이 제도를 만든 건데. 네. 근데 어쨌든 여전히 이제 제가 느끼는 현실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먹고 살기가 바쁘죠. 아, 네. 네, 그렇죠. 이게 맞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100에 100의 시민분들은 다 동의합니다. 아, 좋다. 좋은 제도다. 네. 아, 좋아. 그래. 우리 동네 문제에 대해서 나도 관심 있어. 나도 얘기할 거 있어. 물어보면 차근차근 물어보시면 모른다고 하다가도 뭐 그냥 이렇게 하면 그 동네 거기가 위험해. 방길이 위험해. 거기 좀 밝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여기는 꽃이라도 심어. 아니면 거기가 지저분한데 거기 동네에 뭐 아저씨들이 좀 치우면 안 되나? 그래서 뭐 이런저런 해결책들을 막 썰을 푸세요, 막 얘기를. 근데 그걸 들어보면 그래 조금만 하면은 다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특정 시간을 내서 모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이런 걸 하겠다고 해서는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않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보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쁜 현대인들에게 마을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라고 그렇게 독려하는 거는 뭐 행정이 뭐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진짜 요거 어떤 계기가 있어야 이게 내 일이구나, 내 마을 일이구나, 내가 조금 더 좀 책임 있게 참여해봐야겠다, 이런 좀 동기가 만들어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당진인가? 네. 당진의 현대제철이 아주 큰 회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진시에서는 어쨌든 현대제철에 있는 분 가족들이나 거기에 직원이 그 동네에 많이 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주민자치나 동네 일을 할 때 유급 휴가를 줄 수 있게 해달라. 네. 그러면은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협약을 맺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어쨌든 만약에 주민자치위원이고 회의가 낮에 열리거나 어떤 행사가 열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급휴가를 주거나 뭔가 외출이나 가능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네. 그게 어떻게 진행된 사례는 아직 못 들었어요. 근데 된 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 주민자치나 지방자치나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뭔가 행정이나 아니면 뭐 선출직 공무원분들 이런 뭐 의원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만든다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주민들의 생활이 바뀌어야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가능하다면 간단한 건 그겁니다. 뭐 근무 시간을 줄이는 거죠. 뭐 10시 4시 근무라든지. 네. 10시 4시 근무를 한다든지 뭐 주 4일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런 주민자치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자시나 네. 오래 사셔서 한 67대 되신 분들, 또는 아이들을 좀 키우고 아이들이 좀 커서 한 50 정도 돼서 대학을 다니면서 좀 시간이 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다른 한 분이 돈을 버시거나 어쨌든 금전적인 여유가 조금은 있으면서 동네 일에 관여를 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들 중심으로 돌아가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여전히 어떤 뭐 젊은 세대나 청소년들이나 또 일을 하시는 한참 일할 나이의 30, 40대들은 지역 일을 볼 시간이나 자체가 전혀 없는 거죠. 관심은 네. 있더라도.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사실은 이제 현실에서는 좋은 소리에 그칠 확률이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더라도 정말 재밌는 일이고 즐거운 일이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 희생을 하는 거죠. 나 바쁘고 정말 힘들고 회사 일도 바쁘지만 회사 일보다 돈 버는 일보다 이 일이 재밌어. 해보니까 아 우리 지역이 동네가 정말 달라져. 막 어떤 동네에 나가면은 지하철역 나가자마자 공원에 노숙자들 분들이 다 누워 계시는데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뭐 그분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디에다 쉼터를 만들고 뭔가 환경이 변화되고 거기 걸어 다니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그러고 그런 일을 했더니 동네 주민들이 박수도 쳐주고 뭔가 더 보람 있고 재밌어 해서 그런 식으로 자기 희생하면서도 재미를 느끼시는 분도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더 독려해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제도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그렇게 자기 시간을 애써서 하시는 분들의 인정 체계, 명예 보상 체계 그런 것도 좀 더 갖춰줬으면 좋겠고. 네. 네, 그렇죠. 네. 뭐 근데 과제가 많네요. 네. 근데 이제 과제가 많죠. 왜냐하면 어쨌든 지난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주부님 말씀하신 대로 박정희 정권 이후로 그냥 계속 성장 발전하고 어떻게 보면은 있는 땅은 무조건 빌딩을 올리거나 땅을 파헤쳐서 뭐든지 뭘 해보려고 계속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있는 땅을 다 파헤치고 아파트를 지었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잘 있는 촌락 공동체를 좀 세게 얘기하면 파괴한 거예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관계를 맺고 지금 우리가 그리려는 마을이 이미 존재했어요. 네. 근데 그 마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보다는 좀 더 성이 더 평등하다거나 뭐 연령에 대한 차별이 없다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공동체는 존재했는데 네. 그것을 없애고 막 아파트를 만들고 신도시를 만들고 공장을 짓고 해서 다 이제 그런 게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작은 아파트에 각자 살면서 뭔가 공동체에 대한 걸 다시 만들려고 하니 네. 그거를 부순 세월이 지금 거의 한 50년이 넘어가고 근데 이것을 뭐 1, 2년 만에 주민자치회나 뭐 마을 공동사업회 이런 걸로 복원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욕심이고 네네. 진짜 그걸 복원하겠다고 한다면 사실은 파괴하고 있는 걸 멈춰야겠죠. 근본적으로는. 네, 그렇죠. 그거를 네. 좀 속도 조절하거나 네.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거기에 있는 공동체도 합류하면서 뭔가 여기 새로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과도 뭔가 만들어지는 것을 고민한다면 네. 더 진정성이 느껴지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이게 계속 과제만 많고 단순히 1, 2년 해서 뭐 공동체가 생길 리도 만무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일단은 이제 뭐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뭐 취미 공동체도 있고 예. 그다음에 어떻게 관계가 유대가 있어서 뭐 제가 살고 있는 대하동 같은 경우는 도시농부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아, 예. 네, 그분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뭐 유대가 있으시죠. 예. 유대가 있어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지역의 대소사나 그다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참여도 하시고 예. 이제 일상이 이제 텃밭을 통해서 텃밭을 매개로 이제 공유되는 그런 관계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직능단체든 관변단체라고 하는 예. 부분들도 사실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예.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예. 이 틀거리로 예. 어쨌든 모인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 주민자치회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대표성을 부여하는 거로 이해를 해도 무방하겠죠. 아니 근데 그거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어떤가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대표성이란 말을 잘 안 쓰려고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자치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인데 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대표인 거죠, 사실은 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대표인데 어떤 기구나 누군가가 누구를 대변한다든지 대표한다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뭐 대표성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쉽게 그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나 네. 그런 분들이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쨌든 뭐 한 40명이 지금 군포는 뭐 구성이 됐고 서울시는 50명인데 그분들의 구성을 보면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을 다 대표할 수 있나가 추첨으로 뽑다 보니까 네. 그렇게 정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추첨으로 뽑아서 누구나 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가 지금 40명이 구성돼서 우리는 주민자치회고 이 동네를 대표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렇긴 하죠. 실질적으로는 대표에 대한 예를 들면 대통령만 하더라도 투표한 사람이 있고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대표한다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그런 뭐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의 뜻을 수렴해서 어쨌든 이제 그렇죠. 대의죠. 대의인 거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도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 주민자치회라는 걸 통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로 수렴을 하고 대의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거는 직접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는 아니니까 지금 다 대의 민주주의 형식을 다 차용하고 있고 주민자치회도 지금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건 어쨌든 이제 추천 민주제를 통해서 모두가 그런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원하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뽑는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제 저는 이제 주부님의 고민이 되게 핵심 고민이 뭐냐면 이게 대표성이란 고민이 뭐냐면 그러니까 대표성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권위나 권한인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 주민자치회가 정말 내 마음을 정말 내 마음같이 알아줘서 이런 일들을 하고 그런데 그러려면 어쨌든 이제 위원들이 주민들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물어보고 알아보고 해야겠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외 주민자치회에서 그냥 뭐 어쨌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로 분과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분과가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민의를 받고 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여부가 달릴 것 같고 그렇죠. 그 분과를 또 넘어서서 또 일반 또 주민들과 또 주민자치회나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또 채널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하셨던 선생님들이 하신 얘기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마을 일에 관심이 없다. 뭔가 하면은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되게 고정불변한 공식처럼 얘기가 되는데 저는 이제 뭐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관심이 있었지만 참여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참여가 저조했던 것의 실질적인 이유와 원인이 뭘까를 한번 저는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지금 이 3FM에서도 방송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시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정치 체제로부터 그러니까 배제된 거다. 충분히 그런 장이 만들어지면 참여하시고 얘기하시려고 하는 시민들과 주민들 많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역사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저는 그 실질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거. 그게 주민자치회로 이어지면서 예전에 잘 하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만큼 조금 복원이 되고 그런 문제들이 좀 수습이 되면서 진행될 수 있을까가 초기에 자리매김하고 정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의성이 풍부해지려면 얼마나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실질적인 그 지역의 그 고민되는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좀 정의내릴 수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되게 뭐랄까 중요한 부분 같이 여겨지더라고요.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시청에서 이제 공무원 일하면서 이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주체들을 이제 지원하고 이제 안내드리는 이제 입장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표나 대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가 저와 동일하게 그 동네 주민들이 본인의 일들을 본인들이 해결하고 풀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드리는 촉진자의 역할이세요. 그러니까 대의라기보다도 뭐 그분이 뭐 정말 뭐 바쁘거나 내가 못해서 너 대신 해줘가 아니거나 아니면 내 뜻을 대신 전달해 해줘가 아니라 그런 장을 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총회라는 장이 대표적인 장이고 뭐 주민 설명회나 말씀하신 대로 분과에서 뭐 그런 분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애인 분과가 있는데 장애인 분과가 있어서 우리 동네 장애인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없는 공공시설이 뭐가 있냐. 아니면은 우리 동네 장애인 분들이 교통 어디 이동하고 싶은데 이동할 수 없고 그런 문화시설 이용할 때가 어려움이 뭐냐. 이런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을 여는 거죠. 그 장을 잘 열고 그 장을 잘 열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뭔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 이야기를 잘 모아서 어쨌든 그 자체가 공유가 되고 주민들에게 그러면서 네. 거기서 뭐 하나의 뭐 해결책이 만들 수 있는 건 이제 서로가 같이 고민하겠죠. 네. 당사자분들과.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해서 직접 그분들과 직접 풀어나가는 게 오히려 더 지향이지 약간 그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와는 같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 방식, 직접 행동해서 바꿔 나갈 수 있는 통로들을 계속 제공하고 열고 같이 고민하고 해나가는 촉진자이자 동반자이자 활동가 같은 성격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기존 위원분들에게 낯설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막 제가 떠들지만 그냥 제가 위원으로 들었을 때는 아니 이거 뭐야 정말 죽어라 일을 하라는 얘기잖아. 그거를 땡전 한 푼 안 받고 그냥 이거 막 어떻게 해. 네. 그냥 그런 얘기를 그냥 딱 들었을 때 허걱 뭐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그 정도까지 하려면은. 근데 그게 정말 자발성이 생겨서 이거 내가 정말 하고 싶어. 자발성이 생기면 사실 뭐 떡이고 뭐 아무것도 안 줘도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이제 그 자발성이 문제인 거죠. 네. 내가 정말 하고 싶어. 우리 동네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우리 동네 다녀봤더니 길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 나무 좀 심자. 이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찾아야겠죠. 진짜 이 문제가 절실해.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면 좋겠어. 근데 이거 해결하는데 나는 돈 안 줘도 상관없어. 이것만 해결되면. 그리고 뭐 돈 안 줘도 되고 이걸로 바라는 것도 없어. 그냥 그게 잘 되면 좋겠으니까 네. 그런 정말 필요하고 주민들이 바뀌었을 때 내 피부에 닿는 변화를 주민자치회가 끌어낼 수 있다면 박수받는 주민자치회가 되겠죠. 뭐 대의고 대표가 아니라 네.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너무 좋네. 저는 얘기 말씀 들으면서 두 가지가 이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첫 번째는 나처럼 주민자치회를 대의적인 어떤 느낌으로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도 의견 수렴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단어가 뭔가 이렇게 규정되면 거기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를 아마 다른 그 개념으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이렇게 나누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는 이제 직접 참여를 촉진하는 장을 만드는 사람들 이게 이제 주민참여회의 위원이다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설득력 있는 이제 그 개념 규정인 것 같고요. 이런 시도 자체가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시민분들이 이 분과 활동이나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서 좀 발굴되면 그 발굴되는 속도가 좀 붙으면 정말 지역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좀 기대가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그러니까 자치라는 게 하고 싶어야 자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거나 하기 싫거나 귀찮으면 뭐 터치. 그냥 마음에 드네요. 터치. 그렇죠. 터치가 좋을 때도 있긴 합니다. 근데 터치라는 뭐 이거는 좀 웃길 것 같고 좀 이상해서 터치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터치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자발성과 자기 그거를 이끌어내려면 어쨌든 이제 주민자치회 위원분들이 어쨌든 처음에는 주민들을 초대하고 환대하고 이제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보다 뭐 내가 우위에 섰다거나 대의라는 느낌은 사실은 우위에 있다는 느낌과 비슷해요. 저도 이제 얘기 들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뜻을 대의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대신 표방하고 내가 대신 얘기해줄게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네가 시간이 없거나 네가 잘 못하거나 힘드니까 근데 그거를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로 잘 대의를 해주면 하지만 그것보다는 직접 할 수 있도록 이제 끌어내 주는 거죠. 이제 그런 활동들이 이제 위원님들이 초대하고 환대하고 그분들과 같이 고민을 나누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실제 문제도 돌아보고 하면서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진 주민들의 동반자이자 협력자이자 촉진자이자 그런 부분이 되면은 뭐 주부님 말씀대로 그 동네 주민들이 그러겠죠. 우리 동네 위원 없으면 큰일 나겠다. 동반자. 다른 주민들과의 파트너십을 맺어주는 뭐 중미쟁이. 이런 느낌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자기 역할이나 자기 정체성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면 그런 활동으로 잘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민자치 제가 금정동이랑 광정동이 주민자치위원 모집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 됐다는 게 뭐냐면 뭐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막 새로 들어오는 주민들이 숫자적으로 일단은 수적으로 양적으로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그나마라도 뭐 해보자 해서 이제 포스터랑 전단지를 붙이러 금정동 그 성당 있는데 군포 성당인가 하여튼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막 붙이고 있었어요. 네. 근데 붙이고 있는데 거기가 약간 언덕백이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장을 봐가지고 되게 무거운 그 끌차 같은 거 그걸 네. 끌고 막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냥 보고 있다가 저도 제 할 일 해야 되니까 막 붙이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그거 같이 들고 가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서 그냥 할머니랑 이런저런 얘기 막 동네 일 나누면서 어디 사세요? 전 어디 살아요? 뭐 누구 아세요? 뭐 이러면서 그냥 쭉 걸어가시는데 그냥 보면서 그냥 저런 분이 위원을 하시면 정말 잘하시겠다. 네.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분 돕고 그분이랑 동네 이야기도 나누면서 관계도 개선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할머니의 문제가 그 할머니가 독거노인일 수도 있고 뭐 가족과 연락이 끊기신 그런 분일 수도 있고 밥을 굶으실 수도 있고 말벗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지병이 있는데 사각지대에 놓여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사실 그런 게 이야기를 하면서 천천히 신뢰관계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담당 공무원이나 뭐 복지사가 가면 네. 계속 뭔가 그분한테는 신세를 지거나 미안한 느낌이 드는 거죠.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네. 와줬는데 아유 젊은 사람 미안하네. 내가 아파서 늙으면 죽어야지. 내 이런 얘기 하기도 미안해. 마음에 자꾸 부채감을 쌓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도 이 지역의 공동체시고 여기서 열심히 사셨고 그분이 뭐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뭔가 하시는 그런 인정도 있으면서 서로 그냥 이웃으로 알면서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접근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찾고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서 주민자치위원이 별게 아니라 그냥 동네 이웃한테 말 걸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차근차근 그 문제를 해결사가 아니라 같이 품어나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고 고민할 수 있는 분이 위원이지 뭔가 어디서 많은 뭐 예산을 받아온다든지 당신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기존의 권력자들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위원님들이 만들어 나간다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말을 건네는 사람,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또 하셨는데 오늘 나왔던 뭐 주옥 같은 단어 중에 문장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머릿속에 터치만 지금 있네요. 큰일 났네. 네, 어쨌든 그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게 어쨌든 멀지 않게 일반 시민들에게 좀 다가가는 게 중요하겠다.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이게 행정이 만드는 어떤 틀거리라는 인식은 일반 사람들 할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느낌. 활동하신 분들에게는 자신의 일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어쨌든 뭔가 행정에서 뭘 한다? 국가에서 뭘 한다고 했을 때 내 일상과는 좀 먼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 심리적인 좀 기제인 것 같고 그게 실제적인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뭔가를 이렇게 좀 구조를 바꾸는 매개가 된다고 그런 효용성을 느꼈을 때 이분들이 이제 주민자치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지 않을까 싶고 주민자치회에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소통의 장도 만들어주고 또 관계를 좀 만들려고 어떤 좀 제스처를 하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면 내 친한 이웃이 그 활동을 했을 때 거부감이 사라지잖아요. 일단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듯이 그런 그런 걸 네트워크 효과라고도 부르던데.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게 정말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는 아주 제가 요새 속담을 모으고 있어요. 주민자치 위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속담. 그럼 이제 선임들의 지혜를 속담으로 한번 전달해 주시는 겁니까? 근데 이제 속담이 젊은 세대와 요즘 젊은 세대와 뭐 청소년들에게는 무슨 꼰대 같은 속담이야 이러는데 근데 이제 저는 속담 저도 이제 좀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이제 좋아하는 속담 한두 가지만 소개해도 될까요? 그러면 요 얘기를 마무리로 하면서 오늘 같이 첫 번째 이제 라디오에 있던 거에 대한 회고로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제가 이렇게 뭐 순발력이 있는지는 아닌지라 사실은 중요한 속담이 있는데 지금 떠오르는 것만 얘기를 드리면 최근에 제일 좋아하는 속담은 이제 미운 놈은 떡 하나 더 줘라.
이제 네. 거죠. 뭐냐면 이제 위원들이 동네에 있으면 꼭 동네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딴소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도 동네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일수록 떡 하나 더 주면서 네. 계속 더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 딴소리 하면서 더 큰 분란을 만들어. 관심 주민입니까? 그렇죠. 네. 관심 주민인데 떡 하나 더 줘라는 게 있고 또 네. 하나는 이제 뭐 아주 간단한 거지 뭐 급할수록 돌아가라. 아, 네. 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명언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뭔가 행정은 1년살이나 예산이나 체계가 정해져 있어. 이 돈을 써야 돼. 네. 이 돈을 못 쓰면 뭔가 무능한 것 같거나 남기면 안 되고 그냥 그리고 속도에 정해져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이 너무 속도를 내면 주민들의 일상과 괴리된 속도감으로 뭔가가 불편하고 이상해 어색해 인위적이고 사람이 근데 자연적이라고 느끼는 거는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차를 타고 가다가도 멈춰서 조금만 걸으면 너무 좋아. 숲속에 와 있고 내가 걷고 있어. 그게 그 사람의 속도감이거든요. 편안해지는.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갈 말 하나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는 말입니다. 아, 그게 우리 속담이 있습니까? 네, 속담이죠. 이제 싸움을 말리고 흥정은 붙이랬다가 이제 저는 어쨌든 동네에 보면 사실은 뭐 불구경, 싸움 구경이 재밌죠. 야, 누구누구 싸운대. 뭐 쟤는 저래 싸우고 쟤는 저래 싸우고 하고 싸움 구경을 하면 재밌지만 사실 그 허탈하죠. 계속 싸우고. 그래서 싸움을 안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움을 붙여요. 아, 너네가 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 이길 것 같은데. 아, 너네가 똑똑한데 니네가 권력을 잡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꼭 동네마다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입지를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진짜 동네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동네를 위한 사람들이라면은 싸움을 말리고 흥정을 붙이는 거죠. 네. 우리도 동네 사람이고 우리도 여기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받아안는 게 어때? 보면 당신 생각도 나는 좀 들어볼게. 네. 그리고 나는 네. 이런 걸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요새 좀 속담을 모으면서 주민자치를 위한 속담 시리즈? 뭐 하여튼 네. 그런 거 제가 페이스북에 있는데 네. 페이스북에 조금씩 끄적거렸다가 바로 삭제하곤 합니다. 아니 그 리스트를 예. 한번 잘 이렇게 정리했다가 예. 네, 주민자치회 회의 있을 때나 뭐 행사 예. 있을 때 좀 예. 얘기해 주세요. 되게 그 신선할 것 같아요, 되게. 아, 근데 이제 그렇긴 한데 네.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어서 왜요? 그건 구간이 명관이라고 알겠습니다. 오래된 속담이 또 여전히 사람 관계에 대한 그런 지혜들이 많이 묻어 있을 테니까 지금 저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고 아 이거 굉장히 이게 그 요새 어쨌든 회의와 관련해서 어쨌든 퍼실리테이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모더레이터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했는데 그거 굉장히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싸움은 말릴 수 있는 역량, 그다음에 흥정을 붙일 수 있는 역량. 네. 그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의 역량이고 회의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런 역량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발산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도 되게 창의적인 생각들도 나와서 네, 되게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가 저는 좀 요 속담보다 더 나은 속담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제가 몇 개 살짝 더 있는데 네, 여기까지만 아껴둬야지. 네. 너무 많이 써먹으면 어디서 쓸 수가 없어서. 네, 좋습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네,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갈등을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 사람의 역량 그리고 그 조직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주민자치회가 진행됐을 때도 이 역량들이 잘 좀 키워지면 참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정우님 만나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좀 오늘 좀 소회가 어떠셨어요? 아, 이게 그냥 밥 먹고 잠깐 그냥 이런 곳에서 방송을 하신다고 해서 따라왔다가 그냥 얘기를 조금 그냥 나눈 건데 사실은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잘 모르는 거를 질문하셔서 답을 약간 이상하게 한 답도 있고 지금 머릿속에 사실 정정하고 싶은 몇 개가 있지만 또 그런 정도의 역량이 있는 인간임을 이해해 주시고 또 부족한 면은 또 채워가도록 열심히 하루하루 뭐 살아가야죠. 그러면서 마무리가 잘 안 되네요. 마음이 무겁고 아마 제가 강제 종료 시켜드릴까요? 이것은 첫 회로 끝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현장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종훈이 만나서 자치라는 게 뭔가, 사실 이제 주민자치회보다는 우리가 자치의 역사를 써내려 왔는데 저는 그게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치를 하고 싶어도 그걸 할 수 있는 뭐 소위 말하는 플랫폼이나 채널이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자치의 어떤 성격이 있는 기구가 있지만 참여하는 것은 되게 내 일상과는 멀고 이랬던 게 자꾸의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면서 정말 주민자치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가려고 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종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준비된 시민, 네, 주체적인 시민, 정말 이 마을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 그죠?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이 발굴되고 만나가서 그분들이 정말 끈끈하게 좀 이렇게 네트워크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번에 첫 번째 만남이 될지, 첫 번째 대담이 될지 아니면 또 이어질지는 한번 좀 두고 보고요. 정리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도. 네, 자꾸 질질 끊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네. 끝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니까, 네. 저도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요. 첫 회가 끝이구나 이런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이게 마무리를 어떻게라도 지시려고 지금 노력을 하시는구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네. 하나만 얘기하자면, 네. 준비된 시민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아까 대표나 대의처럼 그 준비된 시민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준비된 시민이라는 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전제하는 표현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은 어쨌든 나는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인데, 네. 그게 아니라, 모든 시민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고민과 각자의 인생 경험과 그거에 대한 걸 가지고 있어요. 네. 있는데, 이제 그것을 조리 있게 말하는 법이나 표현하는 법이나 아니면 누가 묻지도 않고, 그래서 굳이 뭐 그걸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저는 그것은 뭐 툭 하면 건드리면 터지는 봉선화 같이 그냥 이렇게 툭 말씀을 드리거나, 네. 저 사람이랑 얘기를 나누면은 이 얘기해도 괜찮겠다 라는 신뢰관계 생기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누가 누굴 준비하고 누가 준비가 안 됐고 이렇게라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예. 표현 하나하나가, 네, 점검이 돼야 되는, 이런 필요가 있군요. 그래서 오늘 저는 굉장한 유익은, 우리가 같은 사물이나 같은 기관을 보더라도 다르게 이해하고, 예. 다르게 이제 개념을 규정하고 있구나. 서로가 어떻게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공동의 그런 좀 정의를 내려가는 과정들이 있다 그러면 오해가 덜하지 않을까? 네. 소통이 되게 잘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싸움은 좀 말리고요. 흥정은 붙일 수 있는 이외의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군포 공동체 라디오 3FM의 김주부, 김준열이었습니다. 같이 함께 하신 분은? 군포시청의 최정우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김주부의 군포열전이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군포시 미디어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